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 임용 대비 이번에 12월 6일 보았던 중등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대화 형태로 주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높은, 조금 어려운, 그래서 이제 준비를 안 하면은 쓰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람마다 어려운 게 다르겠지만요.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것이 특히 그 교육과정 설계 방식하고 이겁니다. 이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게 이 자유교육과 관련을 해서 우리 학교 교육의 관점, 이게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우리 교육의 목적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101장 2페다고지 이해해서 직접 다뤄봤고, 또 모범 답안을 우리가 이제 총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과제 제시 방안은 작년 12월에 봤던 그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조금만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 동기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과제가 어떻게 돼야 되겠나요? 아이들의 실생활, 우리 실생활과 관련을 지어서 또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되게 재구성해서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과제가 적절한 불확실성을 띌 때 학생들이 그 참여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써주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것과 똑같고, 이제 혹자는 이 학습 조직이 어렵지 않느냐. 이건 이 개념을 모르고, 또 학습 조직이 나오게 된 것이 왜 지식의 유형에서 우리 묵시적 지식이라고 하죠. 그것을 어떻게 서로 공유를 하느냐. 이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혹자는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페다고지 논술 교육행정 28번에 정확히 우리가 이걸 또 다루어 봤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이게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교육과정 설계 방식, 오히려 이게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누이 말을 했지만은 이거 2번, 3번, 4번을 이렇게 단절되게 쓰면은 그것은 한편의 완결된 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답을 한번 보기로 하죠. 문제를 읽고요. 이제 이런 그 교장들의 이 얘기를 주고 이제 물어본 건데요. 이게 이제 제시문이란 말이죠. 이번 워크숍은 우리 학교 교육에서 드러난 몇 가지의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교육 목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합리적 정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식교육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라는 것이 합리적 정신, 편견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이유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정신이나 이런 인지구조가 합리적이 된다는 거죠. 이걸 지성이라고 합니다. 지성. 그래서 이걸 추구해 왔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지성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식교육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도입된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특별보상제 시행으로 이들 교과 성적이 상승했는데 학교가 주고자 한 것과는 달리 경쟁심이라든지 또 포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목적이 왜곡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 목적의 왜곡으로 인해서 교사는 주로 문제풀이식 수업이나 이제 1등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성적을 발표를 해가지고 전국적인 그 서열을 매긴다거나, 또 이 같은 도나 시 내에서도 이렇게 서열을 매기다 보니까 교사들은 당연히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 그리고 단시간에 주입을 해서 정답을 잘 골라가지고 점수가 높게 하는 이런 교육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왜곡이 되다 보니까 교육의 방법도 왜곡이 된다. 학생들은 여러 교과에 스며 있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내면화하지 못하는 결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고방식 이게 바로 이겁니다. 합리적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누누이 우리 심리학 강의하면서도 말했지만 사고방식이 문제 해결력이고 지력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이는 이걸 지력이라고 그러고 하친스는 지성이라 그러고 피타스는 지적 안목이라고 그러고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 그리고 이게 합리적 정신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합리적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 즉 자유교육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교육의 개념에 충실한 교육이 교육의 내재적 목적이고, 그게 지식교육이고, 그게 자유교양교육이고, 그게 지성교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 교육이 아이들한테 사고력, 합리적 정신, 자유교양 이것을 길러주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교육과정 설계 방식 및 수업 전략에 관한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을 또 워크숍에서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 방식 측면에서 종전의 방식은 아마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평가 계획보다는 수업 계획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교사가 교과의 학습 목표에 비추어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는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교사는 계획한 진도를 나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교육과정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종전의 방식이 평가 계획보다는 수업 계획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교사가 진도 빼기에 급급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 교육이 진정으로 그 교과 공부를 통해서 사고력과 문제결력, 탐구력, 합리적 마음, 지성을 길러주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진도 빼기. 결국 진도 빼기는 뭐겠습니까? 경쟁, 서열, 그래가지고 지식을 단기간에 주입을 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이런 데다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학생 중심이 아니고 교사 중심의 수업 설계를 했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막 진도 빼고 나가고 그러니까 평가 같은 걸 해서 누적적인 학습 결손이 평가 같은 걸 해서 빨리 결손을 치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학생들의 누적적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수업 설계를 교육과정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또한 수업 전략이 이렇게 되니까 수업에 흥미를 잃어가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교사는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하는 데 소홀히 했어요. 재미,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가르쳐서 점수를 빨리빨리 올리고 인류대를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과제 그 자체는 학생들에게 흥미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에게 학습과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동기를,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그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수 과제고 학생 입장에서 학습 과제죠. 근데 교과서는 당연히 성인 중심이나 이렇게 써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흥미가 없을 수도 있어. 교과서에 써져 있는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흥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교사가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동기를 높일 수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써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내년에는 우리 학교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을 하자. 교육의 원래의 개념이 뭐죠? 합리적 마음개발, 지성개발이에요. 이 지식교육을 하자.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학습 동기를 향상하는데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의 성공 여부는 교사가 변화 주체가 돼야 돼요. 교사가 변화 객체가 되면 안 됩니다.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교사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지식과 학습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지식적으로 변화해가는 학습 조직. 내가 저 강의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면 all or nothing. 공부한 사람은 쓰고 모든 사람은 못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힌트를 준다고 누누이 말했죠. 그러니까 학습 조직의 개념은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변화해가는 이 학습 조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답안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써야 하느냐, 그걸 내가 다음에서 말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시문이고,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 이게 먼저 나왔더랬어요. 그리고 이게 5점이었고 나머지 논술 내용이 15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16점이고 이게 5가 아니라 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의 분량은 이렇게 똑같이 쓰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교육 목적을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통해서 사고력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3가지,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과제 제시 3가지,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를 3가지를 써라 그랬는데 이 교육의 목적이 이렇게 될 때 교육과정 설계는 어떻게 돼야 되며 또 학습 동기가 있어야 여기에서 배운 것이 결국 이런 지성교육에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래적인 교육의 목표, 수업 전략, 동기 전략 이게 되려면 학교 자체가 학습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쓰는 건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제 내가 쓴 모범 답안을 봅니다. 자, 여러분 뭐 지금 설명보다는 빨리 듣고 싶을 테인데 자, 이렇게 소제목 붙인 게 좋습니다. 또 안 붙여도 쭉 쓰면 되는데 이 소제목을 붙이면 안 된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서 말은 연결이 되게 쓰면 됩니다. 자, 처음 글만 이렇게 들였으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 학교 교육의 문제점이 서론이야. 자, 학교 교육에 있어서 지식의 전달과 습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지식이주의 교육이 비판받는 것은 지식교육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기보다는 가르치는 지식이 삶과 괴리되어 있고 수업 운영 방법이 잘못되어 지식교육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아까 제시문을 잘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는 합리적 사고력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지식교육을 추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전달과 습득 이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육보다는 성적 오르기, 경쟁심, 그래서 주입식 위주, 문제풀이식 교육을 하는 게 문제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식 위주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치는 지식이 우리 삶을 이해한 거. 여기서 삶은요, 실용적인 걸 말한 거 아니에요. 판단 능력과 관련된 걸 이 가르치지 못하고 수업 운영 방법도 판단 능력, 사고력을 기르지 못하고 암기력, 즉 문제풀이, 주입식만 길러줬다. 그것을 말을 바꿔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어 왔죠. 이미 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피스트를 비판한 거다며 또 최근에 이제 R.S. 피털스라든지 그 다음에 오크쇼트가 자유교육이 아주 대명사 아닙니까? 이런 분. 심지어 여러분이 일리치나 라이머 같은 사람이 왜 학교 교육을 없애자고까지 했겠습니까?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학교 교육, 즉 지식교육이 학교교육, 즉 지식교육이 합리적 마음이나 풍부한 사고력, 요 합리적 마음, 풍부한 사고력, 지성, 지적인 구조, 인지적, 지적인 안목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식교육이 합리적 사고력을, 지성을 길러주지 못하고 더군다나 교육과정 설계나 수업 방법 역시 학습 동기 유발에 실패함으로써 공교육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론 잘 된 것입니다.
이 서론을 조잡하게 쓰고 그러면은 아주 싫어합니다. 이 교수님들이. 그래서 서론도 실제로 이 제시문과 관련된 이 내용을 이렇게 잘 써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바쁠 터인데,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우리가 교육의 본래 목적을 찾아야 되겠다고 그랬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유교육을 이상교육으로 꿈꿔왔는데, 이는 지적인 안목을 소유함으로써 또는 합리적 마음, 사고력을 소유함으로써 마음이 합리적으로 발달하여, 사실 지식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합리적으로 발달해서 무지, 편견, 판단의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야, 벗어나야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그러면 지식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 대해서 깊고 풍부한 지식을 가르쳐야 인간으로서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소유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갖는 합리적 사고력이야말로 인간답게 사는 지름길이다. 이제 이것을 잘 보셔요. 오늘날 학교교육이 비판받는 이유도 이런 본연의 교육에서 또는 교육의 본질적 개념에서 벗어나 입시나 취업 준비만을 위한 지식을,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지식이 이것을,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아까 문제풀이식, 주입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뭐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뭐가 문제예요? 지적 안목이 안 길러져요. 판단 능력이 안 길러져요. 그래서 기능인만을 양산함으로써 올바른 삶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요, 최근 각종 언론 매체를 장식하는,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왔던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막말을 해서 지금 괴로움을 갖고 있는 거다며, 이 모든 권력에 빌붙어서 그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이 가져오는 국정의 바탕, 이 모든 게 여기에 들어있어요. 최근 각종 언론 매체를 장식하는 소위 엘리트라 칭하는 지도층 인사들의 행각은 진정한 지식교육 또는 지적인 안목 또는 지성을 길러주지 못한 폐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교육이란 건 뭐냐? 지성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성교육은 뭐냐? 지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물질적 풍요보다 더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런 걸 적어두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이것과 단절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이제 이건 세 가지를 써라고 쓰니까 세 가지를 써야 돼. 그런데 이런 교육 목적의 왜곡은 교육과정 설계나 수업방법 왜곡으로 이어진다. 이 한 줄을 씀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단락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또 이건 전혀 별개의 것처럼 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즉 한편에 완결된 글이 아니죠. 그럼 교육 목적의 왜곡이 뭐냐면, 판단 능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려고 하다 보면은 교육과정 설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교육과정 설계가 뭐냐, 이것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냥 수업 설계로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수업의 목표 설정에서 어떤 지엽적인 것만 갖다 쓰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교육과정 설계는 뭐죠? 교육과정이라는 건 뭡니까? 교육 목표, 뭐 전인교육 또는 자유교육.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육 내용이나 방법과 가르치는 방법, 평가가 다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교육 목적이 왜곡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사고력, 지성을 길러주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성적을 올려서 단시간 내에 지식을 쌓아서 인류대에 들어가게 하려다가 보니까 교육과정 설계나 수업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문제풀이나 주입식으로. 그렇게 이걸 써줘야 된 거예요. 자, 교과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이 충만한 대화와 토론으로,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충만한 대화와 토론으로 각 교과에 스며있는 다양한 사고 양식을 내면하지 못하고, 이거 보세요. 교과라는 것은 지식을 담고 있죠. 그러면 그 지식을 통해서 문제풀이식, 주입식이 되면 안 돼. 교과는 교사와 학생의 담론의 재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교수적 대화라고 해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충만한 대화와 토론으로 교과에 스며있는, 이건 내가 제시문을 그대로 따왔어요. 교과에 스며있는 사고양식을 내면화해야 해. 사고양식이 지성이고 지적인 안목이고 합리적 마음이란 말이죠.
이걸 내면화한다는 것은, 내면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입식으로는 절대 안 돼. 단시간에 이런 전달식 수업으로는 안 됩니다. 발견식 수업이나 탐구 수업, 소크라테스식의 문답식 교육을 해야 돼. 그런데 교육의 목적이 입시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이런 게 안 돼서 교사 자신의 진도에 맞춰 수박 겉핥기식의 표피적 수업을 하다 보니 학생들은 학습 결손이 누적되고, 왜냐하면 진도를 빨리빨리 빼고 그러다 보니까 진도만 뺐지 결손이 발생되고 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도태돼 버려. 그러므로 이제 이거 써야 돼. 세 가지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설계는, 그러면 교육과정 설계는 철두철미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을 설계해야 합니다. 아까 그 제시문에서 평가 계획이 아니라 수업 계획에 초점을 주다 보니 진도 빼기에 급급했다 그랬죠. 그게 다시 말해서 교사 중심의 수업 교육과정 설계를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을 설계해야 돼. 나는 단언하지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 문제가. 그러므로 먼저 교육 목표를, 교육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습이 끝났을 때 학습자가 보여야 하는 행동적 용어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대개는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이렇게 설정하면 안 돼.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보여야 할 학습자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둘째, 학습 경험을 선정할 때 교사의 교수 활동이 되면 안 돼요. 교사가 뭘 가르칠 것이냐를 학습 경험으로 선정하지 말고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내용을 그들의 흥미, 능력, 노력, 적성에 맞게 선정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목표 달성 여부는 한 번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번 교육 목표 설정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학습 목표라고 하는 게 뭐죠? 학생들이 이렇게 출발점에서 어떤 것으로 목표를 향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만 평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자, 학습 목표라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이 끝났을 때 보여야 할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럼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려면 변화는 최소한 2개 이상을 평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음번 교육 목표 설정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항상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를 써줘야 돼. 이게 이걸 써줘야지 단순히 잘못하면은 여기다가 무슨 뭐 저 가네나 타일러나 베이거의 수업 방식 그것만 달랑 써주면 그건 점수는 나가지만 아주 지엽적인 것이 되고 그것은 교육과정 설계가 아닙니다. 그건 수업 설계지.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동기유발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요 작년 12월 7일 그 재료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내거 교육철학에 보면 그 내재적 목적, 예제적 목적 거기도 나오고 구성주의의 내용을 갖다 써줘도 똑같습니다. 이게. 자, 다음으로 동기 향상은 수업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수업이 교육의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교육의 본래 목표가 뭡니까? 판단력과 사고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껴야 거기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되고 직접적 참여를 해서 적극적 수업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 과제가 실생활 소재와 연결돼야 돼. 교사가 가장 할 일은 뭐냐면 성인 중심으로 써져 있는 교과서의 교수 과제를 학생들의 실생활에 경험하는 실생활과 연계시켜서 제시해 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생활과 연관되어 학습과제가 제시되어 학생들은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수업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둘째, 진로에 맞게 변형을 해줘야 돼요. 대학 안 갈 아이들에게도 얼마든지 과학교과나 수학교과를 대학에 가지 않을 아이의 진로에 맞게 흥미롭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에서의 어떤 공식을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의 진로에 맞게 변형해서 제시해주는 이게 교사가 할 일이거든. 셋째, 학습과제가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불안전성과 애매성을 가져도록 조성해 줘야 하며 학습활동의 끝에는 학습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 이래야 이걸 써줘야 돼요. 이래야 학습을 통해서 이걸 길러요. 탐구 능력, 사고력, 문제결력 이것이 지성이고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제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줘야
교육의 목적이 자유교양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설계가 학생 중심의 수업 설계가 되고 이래야 학습 과제가 진정으로 이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되려면 학교가 학습 조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든 것이 대부분의 답은 학습 조직의 개념 설명만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완벽한 답이 아니죠. 학습 조직의 개념은 이미 제시문에서 주어져 있죠. 이 모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우리 학생들이 써야 돼. 이런 것을 써야만이 앞에 글하고 뒤에 글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한 편에 완결된 글로 응집성이 있어서 단번에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특히 소제목을 붙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써줘야 이 글이 좋은 답을, 점수를 얻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여러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교육관이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뿐만이 아니고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 학생들 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교사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교사들이요, 변화의 객체가 되면 안 돼요.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그런데 이런 교사들의 동력이 어디서 나올까? 학습 조직화된 학교 조직에서만 나와. 그러면 개념은 이 정도 써주세요. 학습 조직이란 뭐다? 조직 구성원들이 가시적, 명시적, 형식적 지식이든 묵시적, 암묵적, 체화된 지식이든 서로 경험이나 지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일상적으로 학습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스스로 발전하여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조직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이런 가시적 명시적 지식은 우리 교대나 사대에서 얼마든지 교직 과정을 이수해서 교수법 같은 거 배우잖아요.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전달이 돼요. 근데 이런 묵시적 지식, 이걸 이제 우리가 인격적 지식, 체화된 지식, 할머니의 손맛 그러는데, 이런 묵시적 지식이 교수와 학교의 교사를 구별해주는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다시 한 번만 말을 할게요. 여러분은 교수님들하고 교사들하고 누가 전문성이 뛰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탁 요약하면 이건 교수들이 더 뛰어날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의 지식은이, 그러나 이게 학생들을 직접 가르침으로써 그 보이지 않게 그 어떤 교육적 노하우, 그 다음에 학생들의 눈빛만 보고도 이 아이가 자아개념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것을 말 한마디로 학생들의 자아개념을 살려주는 것. 그 다음에 학생들을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은요, 수업을 통해서만 터득한 교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은 교사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고, 이것이 교사의 정체성을 가져오는 가장 키워드예요. 근데 이런 것은 학습 조직이 되어야만이 신임 교사나 경력 교사나 이게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되고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을 이기게 된 가장 큰 것, 그리고 80년대 일본을 배우자고는 세계적 경영학 추세가 이 묵시적, 암묵적 지식이 학습 조직을 통해서 잘 조직 구성원한테 공유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습 조직도 일본에서 모델이 돼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런 학습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 써줘야 돼, 세 가지. 제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장은 변화지향적 지도성이 요구돼요. 변화지향적 지도성을 어렵게 쓰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안정을 중시합니다. 근데 안정보다는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지도성이 요구돼.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우선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이 뭐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해 줘야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강제가 아니야. 합리적 설득을 해줘야 돼. 우리 교사들이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학교 교육에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가 가게 설득을 하고, 여러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공유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은 안정을 좋아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을 싫어해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또 어떤 이 교육관이 되어가지고 교육행정 조직에서 한번 행정을 해보세요.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하면요, 부하들, 동료, 상관이 뭐라고 하냐, 왜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을 해서 사람 귀찮게 하고 구설수오르게 하느냐. 이게 안정을 주고는데 그러면 안 돼. 학교장은, 리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유입시켜서 도전감을 느끼게 편안하게 조직을 갖다가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문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 보게끔 지적 자극을 가해주는, 아주 교사를 이렇게 존경하면서 이런 자극을 주는 리더십이 되어야 서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학습 조직이 된다. 둘째, 교육 조직이 분권화돼야 됩니다. 교육 조직이, 우리 조직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교육감이 잠시 들어온 분이 너무 전횡을 휘두른 것이 이거 문제입니다. 교육감이. 또 교육감보다 교육부 장관이 또 너무 전횡을 휘두릅니다. 또 고등학교 교육을 대학 교육이 또 왜곡시키고 있어요. 이 모든 직권화된 조직은 교사들의 배우고 가르치려고 하는 창의성과 열정을 식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조직이란 건 그거요,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교육감이 단위학교장에게, 단위학교가 교사들에게 권한을 듬뿍 임해줘야 돼. 그래야 교사들이 마음껏 주인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일에 헌신하고 확신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숙련된 지식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학습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육 목표, 교수 학습 방법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셋째, 학교 조직이 업무 처리 중심에서 교수 학습 중심의 조직이 돼야 돼. 우리는요, 명칭부터가 부장교사 이런 말은요, 이게 뭔 학교가 이게 지나치게 행정조직 따라가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수학습 중심의 조직이 돼야 돼. 그러려면 잡무부담을 대폭 줄이고 교육활동 중심으로 교무분장을 재편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이 활성화돼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수들의 육감 이상 숙련된 전문적 기술, 저마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교사들끼리 이런 걸 통해서 교류가 돼야 이게 학습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너무너무 백만불짜리 말이죠.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내는 수준 높은 수업 활동. 그러니까 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학습 조직에서 교사들이 저마다 더득한 이런 체화된 지식이 서로 이런 걸 통해서 교류될 때 정말로 수준 높은 수업이 된다. 그리고 결론을 너무 여기서 끝나야지, 결론 쓴다고 너무 이상한 말 써놓으면 점수 안 나옵니다. 이것은. 그러나 결론은 이 정도 써주면 좋아요. 이렇게 될 때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좋아. 이걸 괜히 써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이 합리적 마음을 개발을 해야 옳게 사는 겁니다. 이 R.S. 피터스라는 사람이 지식과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지식은 윤리적 삶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을 보장하고, 구성원 상호 간의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아까 학생들의 누적적 학습 결과를 방치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공동체, 단 한 명 아이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학교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지금 이제 2차 준비하느라고 바쁠 것인데 좀 설명이 장황했어요. 다시 한번 이 모범 답안을 설명 없이 다운받아서 쭉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요건 아무래도 분량이 좀 한 이 정도가 더 있지만 그런 거 이해하고,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참조를 했으면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항상 뒤돌아볼 때는 반성을 하기 위해서 뒤돌아보는 건데, 내년 공부 다시 할 때나 뒤돌아보고 이제 2차에 매진하고, 조만간에 또 내가 심층 면접에 이번에 내 문제가 다 적중이 다 자유교육 101장 논술에서 바로 다뤘죠. 학습조직 교육행정 28번, 학습과제 제시 방법, 그 다음에 아까 동기유발 방법, 이거 다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심층 면접도 내가 한 40-50개 올려놓을 겁니다. 아마 그거 되면은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2차를 향해서 매진하고 얼른 학교 현장에 투입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선진화에 앞장섭시다. 파이팅!